지난 5일 새벽 2시쯤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주의 한 원룸입니다. 경찰이 출동했더니 방 안엔 김광수 의원과 50대형 A씨 단 2명뿐이었습니다. 집기는 흐트러져 있었고 핏자국과 흉기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원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까지 찬 김 의원은 곧바로 A씨와 함께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김 의원은 근처 지구대에서 5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 자해를 시도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도 손에 열바늘을 꿰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의원이 수갑까지 차고 지구대에 연행됐는데도 경찰은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했고 오는 13일쯤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폭행과 상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 여인과의 관계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수갑. 이런 사랑쟁이. 아니 국회의원이 수갑 체험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논란이 김광수 의원 그 여성분과 집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들이닥친 거 아니에요. 네. 네. 신고를 받고 그 신고는 누가 한 거야? 이웃집이. 이웃집에서. 네. 그래서 왜 수갑을 차고 나왔을까? 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 그 여자분이 부상 정도가 너무 심각하니까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와서 조회를 해보니까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나타난 팩트로만 보면 김광수 의원 손가락이 베었다는 거야. 칼로. 네. 열발은 꿰맸다는 거예요. 그 어느 손가락인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엄지. 보도에 의하면 그 여자분은 맞은 것처럼 보였다. 얼굴에 멍이 들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지. 실제로 경찰이 딱 갔는데 피가 질질 나고 있는 사람이 남자 김광수였잖아. 이 사람을 왜 수갑채에서 데리고 나왔을까?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상상을 해보면 경찰이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집안 가재도구가 다 뭐 파손되고 널브러져 있고 가재도구 동선을 따라서 피가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많이 이제 흩뿌려져 있었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죠. 도망가고 쫓아가고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있고 첫 번째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는 그게 최초는 전화잖아요. 예. 뭐 전화가 어떻게 갔을 가능성이 없냐면 아랫집이든 윗집이든 옆집이든 남자가 여자를 패는 것 같아요. 가정폭력. 이런 게 예. 있었기 때문에 예. 경찰 자체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렇구나. 가는 게 아니고 예, 집에 예, 딱 문 예, 열고 예. 들어갔는데 예. 처음에는 뭐 문도 안 열어줬다면서요. 예. 들어갔는데 남자가 여자를 팬다든가 소리가 막 났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찰 머릿속에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봐요. 그 보통 112 신고를 하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웬 많이 해봤어. 이웃집에서 어때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야밤에 어느 집에선가 이웃에서 어떤 여자분이 자지러지게 죽어 넘어가는 막 비명 소리, 우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면 112 신고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가보세요. 그러면 경찰들이 바로 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정폭력 혐의를 두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여자 얼굴에 멍이 있고 맞은 것 같고 막 가재도구가 널브러져 있고 피도 떨어져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당연히 남자를 의심해요. 왜냐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여자 목소리를 듣고 신고했을 거예요. 비명 소리를 듣고. 그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자는 저 사람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예. 김광수는 선거를 도운 운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식구들은 다 미국에 있다. 왜 남편이라고 그랬을까요? 본처는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 뭐 속되게 말하는 그 현지처 뭐 그런 개념인가요? 두 사람 다 말이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한 거거든요. 그게 언급기열에 나왔어도 경찰서에서 진술한 거예요. 뭐냐면 김광수 의원은 선거를 도와줬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됐을 관계가 맞아요. 시작은. 그럴 그리고 수 있지. 여자가 내 남편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로서는 그 여자는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인정을 했던지 아니면 관계를 들키기 싫어서 언급결의 남편이란 말이 튀어나왔든지 둘 다겠죠. 둘 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나 애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람 피다가 걸리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게 인척을 대요. 상대방을. 인척이라고. 비슷한 나이 또래면 부인 뭐 아주 어리면 조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게요. 이거 날카로운 질문이었어. 아 좋아. 마차님.
결혼해서 한 20년 사시면 내공이 쌓이십니다. 그 명정님은 그럴 분은 아니셔요. 예. 뭐 그러려니 하고 뭐 저 솔로예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다 진술이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 김광수 이 양반이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튀었는데 그 튀기 전에 또 한 행동이 웃기더라고요. 경찰서 갔다 왔다가 또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경찰이 재수사를 위해서 그 피해자 여성 집에 방문을 하니까 둘이 같이 있었다 하잖아요. 저는 그 상황이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 둘이 뭐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싸우거나 예. 수기를 하거나 이렇게 수기, 되는데 어우 수기. 좋은 말. 아우, 수기. 예. 근데 내 공모. 생각은 이거예요. 김광수 의원의 해명은 사실상 좀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고 죽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 피상적인 이야기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원래 돌았던 이야기로만 보면 제가 법적으로 불려질까봐 나를 일부는 피처리 하겠습니다. 들어보면서 이 여자분은 원래 돌았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나 말고 또 이 생긴 거야. 여자가 이제 뭐 우울증 약을 먹고 있던 술 한 잔을 먹었던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이제 티격태격 싸웠겠죠. 그러다가 그럴 거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식칼 같은 거를 꺼내 들었을 때 그걸 말리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주먹도 오가고 폭행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대체적으로 그 푸른나무님 말이 그 정확한 그럴 거 것 맞아요. 같죠? 예, 왜냐하면 지금 원래 그 부인께서는 미국에 계시고 이 여자분 A 씨라는 여자분이 하고 지금 문제가 된 거니까 그 상황에서 또 다른 B 씨라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가 나왔거든요, 기사로. 네, 이게 주민들 증언에 의하면 김광수 의원이 1년 전부터 이 여성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집에 수시로 들락거리는 거를 그게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총선이 1년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선거 끝나고 힘들었을 테니까 가서 아침밥도 좀 해주고. 그렇죠. 저같이 자상한 남자예요. 저녁밥도 좀 해주고 예. 커피도 테이크아웃 해다 주고. 예. 뭐 거의 기부천사 수준인데 아. 왜 언론사에는 이 기사를 지금 클릭하면 예.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칭찬해줘야지. 그거는 민감인데. 그 김광수 의원 측에서 자기가 충분히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이렇게 유포하면 법적인 대응이 나서겠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이거 확실히 100% 확정 그 증거가 없는 거니까 내려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해명이 확실하게 안 됐으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거거든. 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최진실 씨 딸 최준희 양에 대한 예. 이야기. 예. 그 아이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외할머니한테 학대를 당할 수도 있지만 반항하는 사춘기로 보면 그게 확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사들이 전화를 해요. 최준희 외할머니한테 전화한다든지 그 주위에 전화를 하면 상황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그러면 언론사들 기사들 내려가요. 그런 것들을 해명이 되는 상황.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해명이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보도가 안 되는데 계속 급작스럽게 거짓말을 하려다 보면 어느 한 구석에 꼭 비어. 그러니까 계속 의혹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든 사건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현재 그 나타난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 안 되면 계속 의혹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고. 참 이분은 근데 재빠르게도 미국 가셨는데 이게 한국에서 계속 포탈에 1, 2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 네. 자, 그러면은 김광수에 대한 트윗 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소장님. 아, 계속 검색이 되는데. 맥캠님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김광수 이 인간 귀국 안 할지도 모름. 아예 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에이, 네, 그건 아니죠. 국회의원인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로저 워터스님이라는 분이 따옴표 안에 국민의당 김광수라고 쓰시고 이 7글자를 차마 말하지 못해서 현역 국회의원이란 말로 얼버무린 여성신문 한결의 경향 두고두고 비웃어 주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신문들을 제대로 안 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좀 뭔가 아프게 꼬집는 트윗인 것 같아요. N24님의 트윗입니다. 그러네. 책까지 써가며 몇 년을 지지해온 사람이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쌩깐 안철수보다는 새벽 2시에 술 취한 전화 받고 쫓아간 김광수가 낫네. 저기요,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새벽 한 3시쯤이면 제가 시간이 돼요. 저한테 메시지 같은 걸로 하시면 제가 쫓아갈게요. 캐스천 코리아 gmail.com 초보의 소리 나라를 나라답게님의 트윗입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여성을 선거운동원이라 하고 해당 여성은 김광수 의원을 남편이라 진술했다는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정당의 미스테리한 의원이라니. 백구인 지지 성명 명단도 조작이라 하고 창업주 조작 스토리도 계속되고 니네 뭐니?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실제로요, 이분이 그 예전에 안철수 씨 그 조폭 논란 있었잖아요, 대선 전에. 예. 거기랑 좀 연관성 있는 분이십니다. 예.